반갑습니다. BDI 제5기 시민연구원 MSC 팀장 정동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까지 살아나게 도와주신 심사위원분들과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손정호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팀은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요인 분석 및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방향 제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팀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활용을 통한 부산의 발전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해양스포츠의 종류를 알아보았고요. 해수욕장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설문하였습니다. 이 불편 사항들을 통해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요인 및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이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방향 제안을 통해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해양관광 문화 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부산의 해양관광 문화 발전 및 신해양경제 시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문지는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하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산의 해수욕장에 대한 의식 및 문제점만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설문자의 신상 및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설문지 총 400부를 준비해서 400부 중에 미회수 및 미기입 등 설문지 기입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 51부를 제외하고 총 349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설문은 크게 인식과 문제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먼저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바다하면 떠오르는 느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즐겁고 재밌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여름 바다를 친숙하고 즐거운 놀이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의 해수욕장 방문 시 가장 즐기고 싶은 것에 대한 결과는 해양스포츠가 가장 많았습니다. 튜브를 타고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도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길 수가 없다라고 아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해양스포츠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동력 해양스포츠인 서핑이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윈드서핑, 요트, 수상 오토바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카이트 서핑, 수상 스키,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해수욕장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불편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해수욕장 이용, 대중교통 불편, 숙박시설 부재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불편은 서핑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수상레저 구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의견은 샤워시설 부재, 샤워시설 부족, 물품 보관함 부족, 주차 공간 및 비싼 주차 비용 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로는 값비싼 호텔 아니면 모텔 중심의 불건전한 숙박업 구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불편 요소들이 우리 부산 해수욕장의 발전 및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으로 생각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부산의 해양스포츠는 물론 부산의 해수욕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해 요인 중 가장 해양관광 문화 콘텐츠 제공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인데, 그 전에 해양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간략하게 해양스포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는 크게 동력 해양스포츠와 무동력 해양스포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력 해양스포츠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해양스포츠를 하는 것이고요. 동력 수상레저 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수상레저 기구를 말합니다. 무동력 해양스포츠는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제외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스포츠이고요. 대표적인 무동력 해양스포츠로 서핑과 윈드서핑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동력 해양스포츠입니다. 추진기관을 이용해 속력이 아주 빠르고 원거리를 항해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력 해양 스포츠는 해변 근처에서 활동할 경우 해수욕객 및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자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변 근처에서보다는 먼 바다에서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변 100m 밖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동력 해양 스포츠입니다. 추진기관이 없이 자연의 힘, 사람의 힘으로만 즐기는 해양 스포츠입니다. 해변 근처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 바람을 이용한 윈드서핑, 카약 등이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는 그림은 워터슬레드라는 그 무동력 해양 스포츠 기구, 수상 레저 기구인데요. 저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추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무동력 해양 스포츠,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용이 모터보트랑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력 해양 스포츠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해양 스포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계속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해양 스포츠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한국 최고의 해양관광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동력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변 근처의 활동구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구역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수상레저 안전법에 대해서 그 해양 스포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수상레저 안전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해수욕장이나 서프 다 타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상황이 지금 혼잡스럽고 레저를 즐기기에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 12년도는 1000명? 교육생만 1000명 정도를 했고, 그리고 2013년도 올해는 지금 5,000명을 했어요. 추진하에 하면 내년 2014년은 10,000명 될 것 같아요. 그 10,000명이 올해 5,000명 중에 2,500명이 서울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지역 사람이고 5,000명 중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 이 거리에 서퍼들이 아마 가글가글 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여름철에 이제 우리 서핑 구역 만들어지는 해도 지금 송정 전체에 큰 발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해양 레저가 발전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 발전할 거라. 서핑 레저 특구로 만들어져야 되죠. The biggest problem with marine sports in summer is the marine sports zones. They're way too small. Every year, the number of surfers and people enjoying marine sports doubles. Last year, I believe, Songjong Surf Club had 5,000 people coming through their club. And the number is just going to grow and grow. So having these really tiny marine sport areas, so the major beaches in Busan, Guangli, Songjong, and also Hyundai, they need a larger marine sport area, which is designated only for surfers and people enjoying marine sports. Another problem with these zones is that they're not policed. So you have people on tubes, you have swimmers going into that area, and it's dangerous. So there needs to be a really defined zone for these areas, like in other countries. In Australia, in Indonesia, surfing nations, you have signs in the area that say, surf at your own risk, no swimmers. So even when the waves get big, the surfers can still go out, but there is signage, so there's no liability. If somebody does get hurt, it's their own fault. And that's another issue with the summer season. In Busan,
Summer season is the peak time for surfing. It's the time when the big waves come because of the typhoons, but surfers can't surf. So that also hinders the growth of the sport and marine sport in Busan. So the rules need to change, leisure sport areas need to become bigger, and then the tourism dollars will start to roll in. 네, 현재 해수욕장, 여름철 해수욕장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법률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시정명령입니다. 이 자료는 법제처에서 발췌한 자료이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로 인해 해양스포츠를 부산의 바다에서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팀이 준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향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100m 부산의 100m 이내 바다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을 수상레저 활동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동력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해변 100m 이내에서의 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여름철 해수욕장 및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명칭을 명확히 동력으로 구분하여서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별 수상레저 구역 제한도입니다. 먼저 송정입니다. 이 사진은 올해 송정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현재 법규상 무동력 해양스포츠 중 서핑은 수상레저구역 이동 통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상레저 기구 이동 통로로 지정된 곳 외에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 무동력 해양스포츠 중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수상레저 기구 이동 통로로 지정된 30m 구역, 조구역이 전부인데요. 이로 인해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가 들락거리면서 무동력 해양스포츠 서핑 참여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매년 급증하는 서핑 참여자 수를 감안할 때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 구역의 설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상레저 구역 제한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해변 끝부분에 동력 수상레저 기구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약 10m 정도로 지정해서 해변과 먼 바다를 잇는 길을 연결시켜주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 통로에서는 무동력 해양스포츠 및 해수욕객들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곧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확실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동력 해양스포츠 참여자 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해변 근처의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 구역을 약 100m 정도 이상으로 해서 설정을 한 다음 해수욕객 및 동력 수상레저 기구 출입을 통제하고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만 가능하도록 하여서 안전하게 무동력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욕객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영과 튜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해수욕장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운대입니다.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인파가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해양스포츠 활동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전문가들의 면담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해운대에서도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해양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구역도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포 쪽에서 찍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미포 쪽에서 팔레드 시즈 유리로 된 건물, 이 건물이 팔레드 시즈 건물인데요. 저 앞쪽까지는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해변가 쪽에 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초에는 해초와 따개비 등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아주 미끄럽고 날카로운데요. 그래서 해수욕객들에게는 아주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 매년 저쪽 근처에서 해수욕객을 하는 해수욕객들이 발바닥이 찢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여름철 이 주변에는 해수욕객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 구역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구역에서의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 시는 안전 슈즈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자의 안전을 예방하면 큰 문제 없이 무동력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주도에 있는 중문 색달 해변의 모습인데요. 해수욕장 중간 부분만 수영이 가능하고 양쪽 끝부분은 갑자기 깊어지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객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영구역 이외의 구역은 수상 레저 활동구역 가능 구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중문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벤치마킹하여서 해운대에서도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 구역을 설정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렇듯 해양관광문화도시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를 활용한 많은 해양관광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서 신해양 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다이나믹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다 푼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규제 개선에 수상레저 안전법의 규제도 포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좀 보면서 마지막인데 좀 그렇게 합니다만, 이 초점을 그러니까 수상 레저 안전법 개정하는 쪽으로 이제 맞춰 나간다 그러면, 사실 그 해양 스포츠 발전 제요인 분석이란 이 제목은 사실 떼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수상 레저 안전법 개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과 후에 대한 그 분석을 좀 명확하게 이 대표 타이틀에 맞게 본문에 좀 표시해주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일반인들 상대로 설문조사 예. 해가지고 전례 요인에 무동력 해양 스포츠 활동구의 협소, 예. 이 응답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온 겁니까? 응답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만 저런 걸 따지면 응답 비율이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 가죠. 네.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활동 구역이 잘 모를 것 같거든. 예.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저거를 제요인으로 응답했다는 게 자칫하면 제3자가 이 보고서를 볼 때에 혹시 뭐 좀 자살행위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응답 비율이 낮더라도 예. 정확하게 비율을 어느 정도 응답했는지 비율을 이렇게 예. 명시를 하시고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데이터로 만들지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고요. 여기 해양 스포츠 참여 쪽에 설문 결과 불편 사항을 보면 185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그 해양 스포츠 참여 중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느낀다라는 저 데이터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세부 보고를 내시고 예. 결론 부분에 이제 이 법을 이제 개정할 경우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뭐 반대 논리라는 주장들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일종의 디펜스라면 좀 그렇지만은 그 부분까지 무조건 여기서 뭐 개선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일방적이잖아. 예. 이거를 개선할 경우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보완을 하면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예. 저는 처음에 할 때
거의 버벅대고 앞뒤 공감 못하더니만 그 사이에 지도 멘트를 잘 받아가지고 꽤 정리가 잘 됐네요. 아 역시 이게 멘토 멘티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의 성공작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논리성도 제법 갖춰졌고 제가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이 아주 디테일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쭉 발전해 가는 부분에서 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나아갔다는 점이 참 그래서 좋고요.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 크게 격려를 보냅니다. 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